시어머니, 계모, 애나 보라고 데려온 거지. 돈도 안 들고 좋잖아. 우리 어머님 덕에 육아비 영원. 어린이집 보내면 한 달에 80만 원인데 이제 그 돈 아껴요. 너희들이 사랑이라 말한 건 나를 이용한 거야. 아들 부부의 부탁으로 서울에 올라가 손주를 돌보기 시작했더니 결국 8주간 공짜 노동력 취급당했죠. 8주간의 감시와 모욕을 증거로 며느리 생일 파티날 싹 다 엎어버렸습니다. 사연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8주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퇴직증을 받던 날이었습니다. 영자 선생님, 이제 편히 쉬셔야죠. 옆에서 정미가 제 어깨를 두드렸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이지 못했습니다. 편히 쉰다는 게 뭔지 몰랐으니까요. 아니,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었으니까. 24살에 결혼해서 애 셋을 낳고 애들 밥 먹이고 빨래하고 시어머니 병수발 들다가 막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해에 이 급식실로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치매로 밤낮을 뒤바꿔도 남편이 술 먹고 들어와 헛소리를 해도 저는 엄마니까 견뎌냈습니다. 그렇게 36년이 흘렀고 이제 저는 64살이 되어 이 급식실을 나가야 했습니다. 영자 씨, 수고 많았어요. 교감 선생님이 건넨 퇴직금 봉투를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뭘 하지? 남편은 작년에 먼저 갔고 큰애는 부산에서 장사를 하며 둘째 딸은 캐나다에 나가 있었습니다. 막내 현수만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결혼한 지 3년째였고 작년에 아들 하나를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손자 얼굴이나 한번 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며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는데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현수였습니다. 엄마. 응, 현수야. 엄마, 퇴직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래, 오늘 마지막이었다. 엄마, 부탁이 있는데요. 뭔데? 저희가 지금 둘 다 일을 하거든요. 미정이도 육아휴직 끝나서 복직했고, 저도 프로젝트 때문에 야근이 잦아서요. 엄마가 잠시만 서울로 올라와서 지우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잠깐만이요, 진짜. 어머니, 제발이요. 애 맡길 데가 없어요. 어린이집은 대기가 너무 많고 아이 돌보미는 비용이 너무 비싸서 차라리 그 돈이면 엄마한테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얼마나? 3달만요, 엄마. 딱 3달만 도와주세요. 미정이 적응하고 나면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3달. 그 기간이 길지 않게 느껴졌고 무엇보다 손자 얼굴을 보고 싶었습니다. 현수가 결혼하고 나서 명절에도 잘 안 내려왔으니까요. 알았다. 언제 올라가면 되냐? 진짜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만 와주시면 돼요. 방도 준비해놨어요. 전화를 끊고 방으로 들어가 짐을 쌌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상비약, 그리고 남편의 사진 한 장. 캐리어에 물건을 넣으며 저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KTX를 타고 서울역에 내렸을 때 현수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아들은 예전보다 훨씬 말랐고 눈 밑에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엄마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아니다, 괜찮다. 차를 타고 아파트로 가는 길 현수는 계속 핸들을 꽉 쥐고 있었고 말수가 적었습니다.
예전에 수다스럽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쟤도 힘든가 보네.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좀 놓였습니다. 그래, 내가 도와줘야지. 엄마니까.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며느리 미정이 아기를 안고 나왔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환하게 웃는 얼굴, 단정한 원피스, 그리고 제 손을 꼭 잡는 그 따뜻한 손길. 편하게 지내세요, 어머니. 여기가 어머니 방이에요. 안내받은 방은 작았지만 깨끗했고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거실로 나왔고 미정이 차를 내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희 둘 다 일을 해야 해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어머니가 계시면 정말 든든할 것 같아요. 아니다. 내 손자인데 당연하지. 저는 웃으며 아기를 안아봤습니다. 지우, 제 손자. 보드라운 볼과 까만 눈동자가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참 예쁘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빨간 불빛 하나가 보였습니다. 거실 모서리, 선반 위에 놓인 작은 기계. 뭐지, 저건? 그날 저는 몰랐습니다. 그 빨간 불빛이 앞으로 제 모든 순간을 지켜볼 거라는 것을. 서울에 온 지 사흘째 되던 아침, 미정은 새벽 6시 반이면 일어나 화장을 하고 정장으로 갈아입었으며 현수는 더 일찍 나가서 저녁 9시가 넘어야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지우 분유는 꼭 이 제품으로 타주세요. 온도는 정확히 40도, 양은 180ml예요. 미정이 출근 전에 주방 냉장고에 붙여놓은 메모를 보며 말했습니다. 메모지는 벌써 5장이 붙어 있었고 각각 분유 타는 법, 기저귀 가는 법, 낮잠 시간, 외출 금지 사항, 응급 상황 대처법이 적혀 있었습니다. 응, 알겠다. 그리고 절대로 지우를 혼자 두시면 안 돼요. 화장실 가실 때도 꼭 데리고 가세요. 아니면 제가 설치한 거 보면서 확인할게요. 설치한 거? 아, CCTV요. 거실이랑 지우 방에 달아뒀어요. 어머니도 편하시잖아요. 제가 회사에서도 애 상태 보면서 안심할 수 있고요. 미정은 환하게 웃으며 현관문을 나섰고 저는 거실 모퉁이의 그 검은 상자를 다시 쳐다봤습니다. 카메라구나. 빨간 불빛이 저를 향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우를 안고 소파에 앉았고 그 렌즈가 저를 비추고 있다는 걸 의식하게 됐습니다. 왠지 모르게 허리를 펴고 앉게 됐습니다. 보고 있나? 그 생각이 들자 몸이 굳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저는 지우를 재우고 잠깐 쉬려고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전 10시 지우가 낮잠을 자는 시간이었고 저는 딱 30분만 누워 있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10분도 안 돼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미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어디 계세요? 응, 내 방에 누워 있는데. 지우는요? 지우 방에서 자고 있지. 미정의 목소리 톤이 조금 낮아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우를 절대 혼자 두시면 안 된다고요. 제가 지금 CCTV로 봤는데 지우 방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아니, 애가 자고 있는데 뭘. 어머니, 영아돌연사 증후군 아세요? 아기가 자다가 갑자기 숨을 안 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옆에 계셔야 한다니까요. 알았다. 네, 부탁드려요.
저 일하는데 신경 쓰여서 집중이 안 되거든요. 30분도 못 쉬고 저는 다시 지우 방으로 갔습니다. 아기는 새근새근 숨을 쉬며 자고 있었고 저는 그 옆 바닥에 앉아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목이 뻐근했고 허리가 욱신거렸지만 저는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보고 있으니까. 일주일이 지나자 저는 이 집의 규칙을 외우게 됐습니다. 지우는 오전 10시, 오후 3시에 정확히 재워야 하고 분유는 하루 5번 정해진 시간에 타야 하며 기저귀는 무조건 이 브랜드만 써야 하고 외출은 절대 안 되고 낮잠 시간에도 제가 옆에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미정은 하루에 4~5번씩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지금 지우 뭐해요? 자고 있어. 아, 네. 근데 어머니, 그 파란 담요로 덮어주셨어요? 요즘 날씨가 선선해서 꼭 파란 담요로 덮어줘야 해요. 알았다. 그리고 10분 뒤 또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요. 지우 머리맡에 물티슈 좀 가까이 놓아주세요. CCTV로 보니까 좀 멀리 있더라고요. 제가 바로바로 닦아줘야 해서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물티슈를 옮겼습니다. 거실 모퉁이의 카메라 렌즈가 저를 쫓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미친놈. 속으로 욕이 나왔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아니야, 얘도 애가 걱정돼서 그런 거야. 워킹맘은 원래 다 이렇게 예민한 거야. 스스로를 달래며 저는 지우에게 분유를 먹였습니다. 열흘째 되던 저녁 현수가 일찍 들어왔습니다. 8시였고 저는 지우를 목욕시키고 있었습니다. 엄마 고생 많으시죠? 현수가 욕실 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더 야위었고 눈빛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아니다, 괜찮아. 엄마 미정이가 좀 꼼꼼한 편이라서요. 이해 좀 해주세요. 애 키우는 게 처음이라 예민해진 것 같아요. 원래는 되게 착한 애예요. 저는 대답 대신 지우의 등을 닦아줬습니다. 엄마도 우리 키울 때 힘들었잖아요. 다 똑같아요. 똑같아? 속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내가 너희 새 키울 때 누가 옆에서 카메라로 감시했더냐? 전화로 잔소리했더냐? 하지만 저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현수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아들도 힘들어 보였으니까요. 알았다. 내가 좀 더 신경 쓸게. 감사합니다, 엄마. 2주째 되던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왔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이었고 불을 켜지 않은 거실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데 그때 휴대전화에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습니다. 미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아직 안 주무세요? 내일 일찍 일어나셔야 하니까 빨리 주무세요. 지우가 새벽에 깰 수도 있어요. 저는 핸드폰 화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답장을 쳤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이곳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만 참자.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3달만, 딱 3달만. 하지만 제 가슴 한쪽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3주째 되던 아침, 저는 지우에게 분유를 먹이다가 그만 컵을 떨어뜨렸습니다. 플라스틱 컵이 바닥에 굴러갔고 분유가 거실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저는 얼른 걸레를 가지러 주방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미정이었습니다. 어머니,
방금 지우 컵 떨어뜨리신 거 봤어요. 괜찮으세요? 응, 미안하다. 손이 미끄러워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근데 어머니, 바닥 꼭 깨끗이 닦아주세요. 지우가 기어다니잖아요. 소독제 쓰셔야 해요. 알았다. 그리고 어머니, 오늘 좀 피곤해 보이시던데. 괜찮으세요? 제가 CCTV로 보니까 계속 하품하시더라고요. 아니, 괜찮아. 그럼 다행이에요. 오늘도 부탁드려요, 어머니. 전화를 끊고 저는 바닥에 쪼그려 앉아 걸레질을 했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고 허리를 구부릴 때마다 등이 뻐근했습니다. 그날 저녁 현수가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 저는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미정이 냉장고에 붙여놓은 메뉴표대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고 밥을 짓고 있었으며 김치를 꺼내 놓고 있었습니다. 엄마 고생하셨어요. 현수가 넥타이를 풀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는 국그릇에 찌개를 담아 아들 앞에 놓았고 밥그릇도 함께 놓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주세요. 미정이 지우를 안고 나오며 말했습니다. 저는 미정 앞에도 밥과 국을 차려줬습니다. 어머니는 안 드세요? 나는 나중에 먹는다. 너희 먼저 먹어라. 사실 배가 고팠지만 함께 밥을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던 미정이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지우 목욕 몇 시에 시키셨어요? 6시 반쯤? 그럼 안 되죠. 제가 7시라고 메모해뒀잖아요. 시간 꼭 지켜주셔야 해요. 애가 루틴이 깨지면 밤에 안 자요. 미안하다. 깜빡했어. 어머니, 이러시면 저 정말 곤란한데요. 제가 일하면서 애 걱정까지 하면 어떡해요. 미정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미정아. 현수가 조용히 아내를 불렀습니다. 엄마도 피곤하실 거야. 한두 번 실수할 수 있지. 오빠는 맨날 엄마 편만 드네. 나는 회사 다니면서 애 걱정하고 집안일 챙기고 나는 안 힘들어?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오빠가 육아를 해봤어?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저는 설거지를 멈추고 수건으로 손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돌아서서 두 사람을 봤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다음부턴 시간 지킬게. 어머니. 미정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너무 예민했어요. 죄송해요. 하지만 그 사과는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미정의 입꼬리가 굳어 있었고 눈빛은 차가웠으며 그 말은 현수 앞에서 하는 형식적인 사과일 뿐이었습니다. 괜찮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는데 밖에서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나 진짜 힘들어. 엄마가 자꾸 실수하시면 내가 회사에서 일을 못하겠어. 알아. 근데 엄마도 나이가 있으시잖아. 조금만 이해해줘. 이해? 나는 누가 이해해줘? 목소리가 높아졌고 현수가 달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귀를 막고 싶었지만 소리는 문틈으로 계속 새어 들어왔습니다. 4주째 되던 날 현수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고 현수는 한참을 말없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엄마. 응. 미정이가 요즘 힘들어. 워킹맘이라는 게 생각보다 훨씬 고되나 봐. 회사에서도 스트레스 받고
집에 와서도 애걱정하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좀 이해해줘. 미정이 원래 착한 애야. 그냥 지금 예민한 거지. 엄마도 우리 키울 때 힘들었잖아. 똑같은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현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현수야. 응? 나는 너희 새 키울 때 누가 감시했니? 네. 나는 애들 재울 때 카메라로 지켜본 사람이 없었어. 분유 타는 시간 틀렸다고 전화하는 사람도 없었고, 바닥 닦는 거 확인하는 사람도 없었어. 현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그게, 너는 내가 미정이를 위해 참으라고 하는데, 미정이는 너를 위해 내가 더 헌신하라고 해. 그럼 나는 누구를 위해 사는 거냐? 엄마, 이게 가족이냐, 현수야. 저는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게 느껴졌고, 목이 메었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엄마, 잠깐만. 현수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어. 조금만 더 참아줘. 응? 조금만 더. 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나는 평생 참았다. 시어머니 모실 때도, 너희 아버지 술 먹을 때도, 너희 새 키울 때도. 근데 이젠 지쳤어, 현수야.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한강에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고,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으며, 이 도시 어딘가에는 저처럼 잠 못 이루는 사람이 또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나는 뭘 바랐던 걸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사랑? 존중? 아니면 그냥 가족이라는 이름? 하지만 지금 이곳에는 사랑도 존중도 진짜 가족도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는 관계만 남아 있었습니다. 미정은 저를 무료 육아도우미로 받고 현수는 저를 어머니보다 아내의 스트레스 해소 도구로 여겼으며 저는 그들 사이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수첩과 펜을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에 날짜를 적었고 그 아래 한 줄을 적었습니다. 오늘부터 기록한다. 그리고 저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적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의 전화 횟수, 카메라로 감시당한 횟수, 현수의 말, 미정의 말, 그리고 제가 느낀 모든 것들. 펜을 쥔 손이 떨렸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록해야 해. 증거를 남겨야 해. 5째 주 월요일 아침, 저는 평소처럼 지우에게 분유를 먹이고 있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큰딸 은주였습니다. 엄마. 응, 은주야. 엄마, 인터넷 봤어? 인터넷? 무슨? 엄마, 지금 당장 맘카페 육아 꿀팁 검색해봐. 현수 와이프가 엄마 영상 올렸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뭐? 지금 바로 봐. 전화 끊을게. 전화가 끊기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포털 사이트를 열었고 검색창에 은주가 말한 단어를 쳤으며 맨 위에 뜬 게시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거실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지우를 안고 기저귀를 갈고 있는 장면, 분유를 타는 장면, 바닥을 닦는 장면, CCTV가 찍은 영상이 편집되어 있었고 그 위에 자막이 떠 있었습니다. 워킹맘 필수템, 시어머니 육아 활용법, 그리고 미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어머님 덕에 육아비 영원. 어린이집 보내면 한 달에 80만 원인데 이제 그 돈 아껴요. 시댁 모시기의 장점. 영상 속에서 미정이 웃고 있었습니다. 환하게 마치 자랑하듯이 댓글이 수백 개 달려 있었습니다. 부럽다 우리 시어머니는 멀리 사셔서. 와 대박 이게 진짜 꿀팁이네요. 어머님 건강 챙기면서 잘 활용하세요. 저는 휴대전화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으며 숨이 막혔습니다. 활용법? 이용? 영원? 영상을 처음부터 다시 재생했습니다. 제가 허리를 굽혀 바닥을 닦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자막이 떴습니다. 시어머니는 청소도 완벽. 집안일 걱정 끝. 제가 지우를 안고 달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자막이 떴습니다. 아기 울 때도 바로 케어. 24시간 육아 도우미. 그리고 마지막 장면. 제가 CCTV를 올려다보는 장면이 슬로우 모션으로 재생됐고 자막이 떴습니다. 어머님도 카메라 보시면서 안심하신대요. 미정의 웃음소리가 배경음악처럼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던지고 싶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고 그저 눈물만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웃기지 말아라. 손을 떨며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게 가족이냐? 그게... 점심때쯤 미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전화가 왔을 때 저는 손가락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머니, 왜 전화 안 받으셨어요? 혹시 인터넷 보셨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워킹맘들끼리 육아 정보 공유하는 거예요. 어머니 얼굴은 안 나왔잖아요. 내 모습이 나왔어. 아니, 뒷모습만 살짝. 그리고 다들 부러워하던데요. 어머니 덕분에 저희가 돈도 아끼고 좋잖아요. 좋아? 네. 어머니도 손주 보시면서 좋으시고 저희는 육아비 아끼고 서로 윈윈 아니에요? 윈윈.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윈윈이라.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요즘 시대가 다 그래요.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요즘 시대가 다 그렇다고. 거실 모퉁이에 CCTV를 올려다 봤습니다. 빨간 불빛이 저를 향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너희는 날 찍었지.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럼 나도 찍어야겠다. 그날 오후 저는 제 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큰딸 은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은주야, 휴대전화로 영상 찍는 법 좀 알려줘. 갑자기 왜? 그냥 손주 영상 찍고 싶어서.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의심하지 않고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카메라 앱을 어떻게 켜는지, 녹화 버튼은 어디에 있는지, 영상을 어떻게 저장하는지. 엄마, 근데 정말 괜찮으세요? 그 영상 보고 화나셨을 텐데. 아니다. 괜찮아. 엄마, 현수한테 따져보세요. 재수 씨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알았다. 나중에 얘기할게. 녹화 버튼을 눌러봤습니다. 빨간 점이 깜빡이기 시작했고 저는 화면 속 제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테스트. 제 목소리가 녹음됐습니다.
정지 버튼을 눌렀고 영상이 저장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저는 서랍을 열어 수첩을 꺼냈습니다. 지난 며칠간 기록한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미정의 전화 횟수, 감시당한 순간들, 모욕적인 말들. 새로운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날짜를 적었습니다. SNS 영상 게시. 나를 육아비 영원독으로 공개. 그 밑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오늘부터 나도 찍는다. 증거를. 그날 밤 현수가 들어왔을 때 저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미정이가 잘못했어요. 제가 영상 내리라고 했어요. 근데 댓글이 너무 많이 달려서 지금 내리면 오히려 더 시끄러워질까봐. 현수야. 저는 조용히 아들을 불렀습니다. 나는 내 엄마다. 육아 도구가 아니야. 알아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너는 알아? 내가 뭘 알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36년을 남밥해주고 설거지하고 애들 키우고 살았어. 그렇게 살다가 겨우 퇴직했는데 너희는 나를 인터넷에 올려서 영원짜리로 만들었어. 엄마, 나는 공짜가 아니야, 현수야. 나도 사람이야. 현수가 다가와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엄마, 제발. 조금만 더 참아줘요. 미정이한테 제가 단단히 얘기할게요. 조금만 더. 또 그 말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안 참아. 저는 돌아서서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는데 문 밖에서 현수와 미정이 다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이 왜 그런 걸 올려?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는데. 오빠는 맨날 엄마 편만 들어. 나는 회사에서 육아 정보 공유하라고 해서 올린 건데 뭐가 문제야? 문제가 없어? 엄마를 돈으로 환산했잖아. 그게 사실이잖아. 우리 어린이집비 80만 원 아끼고 있는 거 맞잖아. 저는 귀를 막았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6째 주 목요일 현수와 미정이 모두 회사 워크숍으로 1박 2일 출장을 간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이틀만 지우 좀 부탁드려요. 회사에서 의무 참석이라서 빠질 수가 없어요. 미정이 짐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현수는 미안한 표정으로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엄마, 고생하셔요. 이틀만. 금방 올게요. 그래, 걱정 마라.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지우를 재우고 나서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 깊숙이 숨겨둔 수첩을 꺼냈고 최근 며칠간 적어둔 계획들을 다시 읽었습니다. 1단계 CCTV 영상 확보, 2단계 보육교사 자격증 준비, 3단계 증거 보관 및 정리. 손가락으로 첫 번째 항목을 짚었습니다. 일단 영상부터.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했고 CCTV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몰랐습니다. 누구한테 물어볼까?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CCTV 영상 다운로드 방법이라고 쳤고 여러 글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전문 용어가 많아서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이것들아, 쉽게 좀 써라.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한 가지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CCTV 제조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사용법을 물어보는 것. 그래, 전화하자. 안녕하세요.
고객센터입니다. CCTV 영상을 핸드폰으로 볼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는 건가요? 친절한 상담원이 차근차근 설명해 줬습니다. 앱을 다운받고 와이파이에 연결하고 계정을 만들면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계정은 누가 만든 걸 써야 하나요? 보통 CCTV를 설치하신 분이 관리자, 계정을 갖고 계실 거예요. 가족분이시면 부계정을 만들어서 같이 보실 수 있고요. 아, 그렇군요. 전화를 끊고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정이 계정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하지만 비밀번호를 알 수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그날 오후 저는 오랜만에 예전 직장 동료인 정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자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정미야, 혹시 시간 돼? 잠깐 만날 수 있을까? 그럼요. 언제 어디서 만나실래요? 저는 아파트 근처 카페 이름을 말했고 정미는 흔쾌히 응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지우를 유모차에 태우고 카페로 나갔습니다. CCTV가 현관문까지는 찍지 못한다는 걸 확인했고 짧은 외출이라면 미정도 뭐라 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지금 워크숍 중이니까. 카페에서 정미를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동료는 여전히 밝은 얼굴이었고 반갑게 저를 맞아줬습니다. 선생님, 손주 너무 예쁘네요. 그래, 고맙다. 커피를 시켜놓고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미야, 혹시 내 딸이 컴퓨터 잘하지? 네, 대학에서 컴퓨터공학 전공했어요. 왜요? 사실, 부탁이 하나 있는데, 저는 정미에게 상황을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CCTV로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 그 영상을 확보하고 싶다는 것. 물론 SNS 게시 사건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영상을 백업해두고 싶다고만 했습니다. 정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 우리 딸한테 부탁해 볼게요. 얘가 그런 거 잘해요. 정말? 고맙다, 정미야. 근데 선생님, 진짜 괜찮으세요? 며느리분이 선생님을 감시한다는 게. 괜찮아. 그냥 혹시 모를 일 대비하는 거야. 정미는 더 이상 묻지 않았고 자기 딸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사흘 뒤 정미의 딸 수진이 아파트로 찾아왔습니다. 26살의 똑 부러진 아가씨였고 노트북을 들고 왔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엄마한테 부탁받았어요. 고맙다, 애야. 수지는 거실의 CCTV를 살펴보더니 끄덕였습니다. 이거 흔한 모델이에요. 와이파이로 연결되어 있고 클라우드에 영상 저장되는 시스템이네요. 그럼 영상을 가져올 수 있어? 네, 근데 관리자, 계정 비밀번호가 필요해요. 그건 없는데. 수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할머니, 며느님이 핸드폰 어디 두셨는지 아세요? 응, 출장 갔는데. 집에 놔두고 가신 핸드폰이나 태블릿 없으세요? 보통 CCTV 앱이 설치되어 있을 텐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정이 서재에 태블릿을 놔두고 간 게 생각났습니다. 있어. 잠깐만. 서재로 가서 태블릿을 가져왔습니다. 수진이 화면을 켜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밀번호 없이 켜지네요. 좋아요. 수진은 능숙하게 태블릿을 조작했습니다. CCTV 앱을 열었고 로그인된 상태였으며 저장된 영상들이
쭉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언제부터 언제까지 영상이 필요하세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전부. 전부요? 그럼 용량이 엄청 클 텐데. 괜찮아. 다 필요해.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USB 메모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과 태블릿을 연결해서 영상을 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1시간 정도? 천천히 해. 나 기다릴게. 저는 주방에서 차를 끓여왔고 수지는 묵묵히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이제 증거를 확보하는 거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보다는 설렘에 가까웠습니다. 1시간 반 뒤 수진이 USB를 뽑아 제게 건넸습니다. 다 됐어요, 할머니. 여기 모든 영상 들어있어요. 날짜별로 폴더 정리해뒀고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받았습니다.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었지만 그 안에는 지난 6주간의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현수와 미정이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피곤한 얼굴로 짐을 풀었고 저는 평소처럼 저녁을 차려줬습니다. 어머니, 지우 잘 있었어요? 응, 잘 있었어. CCTV로 봤는데 외출하신 것 같던데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미정의 질문에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카페. 옛날 직장 동료 만났어. 아, 그러셨구나. 근데 다음부턴 미리 말씀해 주세요. 제가 걱정돼서요. 알았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고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검색창에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방법이라고 쳤습니다. 여러 사이트가 나왔고 온라인 강의로도 자격증을 딸 수 있다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수강료는 50만 원 정도였습니다. 퇴직금이 있으니까. 저는 신용카드를 꺼내 등록 버튼을 눌렀습니다. 결제가 완료되고 강의 수강 안내 메일이 왔습니다. 2단계 시작. 수첩을 꺼내 새로운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보육교사 자격증 등록 완료. 3개월 과정. 목표. 내 힘으로 아이들을 돌보는 사람이 되기. 더 이상 누구의 도구가 아니라 진짜 선생님으로. 펜을 내려놓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밝았고 한강은 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스스로가 자랑스러웠습니다. 64살의 나이에 새로운 공부를 시작한다는 것, 증거를 모아 진실을 드러낼 준비를 한다는 것. 8주째 토요일 미정의 32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친구들 몇 명 초대했어요. 간단히 홈파티 할 건데 음식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금요일 저녁 미정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뭘 준비하면 되냐? 잡채랑 김밥, 그리고 전 몇 가지만요. 제가 케이크는 주문해 놨어요. 다음 날 아침부터 저는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잡채를 볶고 김밥을 말았으며 파전과 동그랑땡을 부쳤습니다. 오후 3시 미정의 친구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화사한 원피스를 입은 여자들이 웃으며 들어왔고 손에는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미정아, 생일 축하해. 어머, 집 진짜 넓다. 와, 한강뷰 대박이네. 거실은 금세 소란스러워졌고 미정은 친구들을 맞으며 즐거워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음식을 나르며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어머니, 음식 정말 맛있어 보여요. 미정이 친구가 김밥을 집어먹으며 말했습니다. 미정이 시어머님이 요리를 진짜 잘하시나 봐. 맞아요. 우리 어머님 덕분에 저 집안일 하나도 안 해요. 미정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케이크 좀 가져다 주세요. 알았다. 저는 냉장고에서 케이크를 꺼내 식탁에 놓았습니다. 초를 켜고 불을 끄고 사람들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미정은 손뼉을 치며 웃었고 촛불을 후하고 불었습니다. 소원 빌었어? 응. 우리 가족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기. 친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뒤쪽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케이크를 자르고 나눠주고 사람들이 다시 소파에 앉아 수다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돌아가 설거지를 하려 했지만 미정이 불렀습니다. 어머니, 여기 잠깐 앉으세요.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소파 끝자리에 앉았습니다. 미정이 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우리 시어머님이세요. 정말 고마운 분이죠. 덕분에 저 육아 걱정 없이 일하고 있어요. 친구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손주 돌봐주시느라 힘드시죠? 아, 괜찮습니다. 요즘 시어머님들 손주 안 봐주시던데 부러워요. 그 말에 미정이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맞아요. 제 친구들은 어린이집비만 월 100만 원씩 나간다고 난리인데 저는 0원이에요. 완전 꿀이죠? 친구 하나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미정아, 너 어머님한테 월급 드려? 아니요, 가족인데 뭘. 모두가 웃었습니다. 근데 미정아, 진짜 어머님이 잘 돌봐주셔? CCTV로 확인한다며? 응, 맞아. 회사에서도 수시로 체크해. 안 그러면 불안하잖아. 오, 완전 스마트하네. 나도 나중에 그렇게 해야겠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네, 어머니.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서랍을 열고 USB를 꺼냈습니다.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 손바닥에 놓였고 저는 한참을 그것을 내려다봤습니다. 지금이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무섭기보다는 후련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는다. 저는 USB를 주머니에 넣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친구들은 여전히 수다를 떨고 있었고 미정은 케이크를 먹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미정아. 저는 조용히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네, 어머니. 여기 TV 좀 켜도 될까? 보여줄 게 있어서. 미정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보여줄게요. 뭔데요? 보면 알아. 저는 TV 리모컨을 집어들었고 화면을 켰습니다. 현수가 서재에서 나오며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잠깐만. 저는 USB를 TV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이 깜빡이더니 파일 목록이 떴습니다. 저는 가장 최근 날짜의 폴더를 열었고 영상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뭐예요? 미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CCTV 화면이었습니다. 날짜는 일주일 전이었고 저는 지우를 안고 있었으며 미정이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미정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응, 나 지금 나가려고. 시어머니? 걔 뭐 애나 보라고 데려온 거지. 돈도 안 들고 좋잖아. 친구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영상은 계속됐습니다. 다음 장면은 사흘 전이었습니다. 미정이 친구와 영상 통화를 하고 있었고,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또 시간 틀렸다고 난리야. 진짜 꼰대 같다니까. 근데 뭐, 공짜 노동력인데 참아야지. 화면 속에서 미정이 웃었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리모컨으로 다음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미정이 현수에게 말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오빠, 어머니 좀 더 오래 계시게 할 수 없어? 애 어린이집 보내면 우리 저축 다 날아가잖아. 정적이 흘렀습니다. 친구들이 미정을 쳐다봤고 미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으며 현수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TV를 껐습니다. 어머니,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게, 저는 당신이 사랑이라 말한 건 나를 이용한 거야. 어머니, 오해예요. 제가 그때 화가 나서 실수로. 실수? 저는 미정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일주일 내내 실수를 한 거야? 매일매일 나를 공짜 노동력이라고 부른 게 실수야? 미정의 친구들이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아, 우리 먼저 갈게. 아, 잠깐만. 하지만 친구들은 어색하게 인사를 하고 황급히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거실에는 저와 현수, 그리고 미정만 남았습니다. 엄마, 현수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이럴 거 없잖아요. 미정이도 잘못했지만. 잘못? 저는 아들을 보며 웃었습니다. 너도 알고 있었지? 미정이 나를 뭐라고 부르는지. 공짜 노동력이라고. 그건 너는 아내 편만 들었어, 현수야. 엄마가 카메라로 감시당해도 모욕당해도 너는 그냥 미정이가 힘들다고만 했지. 엄마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야. 저는 돌아서서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현수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문 열어요. 얘기 좀 해요. 갈 거다, 현수야. 어디를 가요? 엄마, 모르겠다. 근데 여기는 아니야. 저는 캐리어에 짐을 넣고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자 현수와 미정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기회는 없어. 저는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너희는 가족을 돈으로 계산했어. 신발을 신으며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뒤에서 현수가 외쳤습니다. 엄마,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저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얀 머리, 그리고 처음으로 빛나는 눈. 해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거짓된 가정의 껍데기가 부서졌습니다. 아파트를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시죠? 찜질방이요. 제일 가까운 곳으로. 네. 가슴이 뛰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찜질방에 도착해서 짐을 맡기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자 온몸이 풀렸고 8주간 쌓인 피로가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려서 깼습니다. 현수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발 전화 좀 받아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 어디 계세요? 걱정돼요.
저는 휴대전화를 꺼버렸습니다. 이제 내 걱정은 안 받는다. 이틀 뒤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먼지 냄새가 났고 텅 빈 거실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여기서 다시 시작이구나. 짐을 풀고 청소를 하고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돌아왔는데 현관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현수였습니다. 엄마. 아들은 수척해져 있었고 눈밑은 검었으며 정장 대신 후드티를 입고 있었습니다. 왜 왔니?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현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사 그만뒀어요. 더 이상 미정이랑 같이 있을 수 없어서. 뭐? 이혼 준비 중이에요. 변호사도 알아봤고요. 저는 말없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수가 따라 들어왔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엄마를 지켜야 했는데 오히려 엄마를 아프게 했어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저는 부엌에서 물 한 잔을 따라 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현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현수야, 회사를 왜 그만뒀어? 제가 엄마한테 집중하고 싶어서요. 다시 효도할 기회를. 그만해. 저는 손을 들어 아들의 말을 막았습니다. 너는 지금 또 나를 내 죄책감 해소독으로 쓰려는 거야. 아니에요, 엄마. 진심이에요. 진심? 너희는 가족을 돈으로 계산했어. 육아비 영원, 공짜 노동력. 이제 나도 계산할게. 엄마,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현수야. 내 엄마로서가 아니라 박영자로서. 엄마, 그럼 저는요? 저는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라. 나는 더 이상 내 문제를 떠안지 않을 거야. 현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제발. 돌아가라, 현수야. 저는 일어서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현수는 한참을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났고 문 앞에서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엄마. 언젠가 용서해 주세요. 현수가 나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고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홀가분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랍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새 페이지를 펼치고 펜을 들었습니다. 새로운 계획, 목표, 학대받는 노인들과 아이들을 함께 돌보는 공간 만들기. 이유 나처럼 가족에게 이용당한 사람들에게 존엄을 돌려주기 위해 1단계 보육교사 자격증 완료, 2단계 사회복지 관련 교육 이수, 3단계 정부 지원금 및 후원 알아보기, 4단계 공간 마련. 한참을 적고 나서 저는 퇴직금 통장을 꺼내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3,200만 원. 시작하기엔 부족했지만 방법은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구청 사회복지과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고 노인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으며 주말에는 보육교사 온라인 강의를 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보육교사 자격증 과정이 거의 끝나갔고 저는 어린이집 설립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2달째 저는 지역 신문 기자를 만났습니다. 우연히 노인복지관에서 알게 된 분이었고 제 이야기를 듣더니 관심을 보였습니다. 박영자 씨, 이거 기사로 써도 될까요? 정말 좋은 이야기인 것 같아서요. 기사요? 네.
전직 급식 노동자가 노인과 아이를 함께 돌보는 어린이집을 만든다는 이야기. 요즘 세대 갈등이 심한데 이런 시도가 사회에 좋은 메시지를 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사진 좀 찍어도 될까요? 사흘 뒤 기사가 났습니다. 지역 신문 일면이었고 제 사진과 함께 제목이 크게 박혀 있었습니다. 64세 전직 급식 노동자, 학대받은 노인 돌봄 어린이집 설립 추진. 가족에게 버려진 노인과 아이들, 함께 치유하는 공간 꿈꿔. 기사는 온라인으로도 퍼졌고 SNS에서 공유되기 시작했습니다. 댓글이 달렸습니다. 응원합니다. 진짜 멋지시네요. 후원하고 싶어요. 그리고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영자 씨, 저희 뉴스에 나오실 수 있으세요? 9시 뉴스 휴먼 스토리 코너에서 다루고 싶습니다. 저를요? 네, 요즘 시니어들의 새로운 도전이 화제거든요. 특히 박영자 씨 같은 경우는 사회적으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해서요. 저는 흔쾌히 응했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방송국 스튜디오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영자 씨, 어떻게 이런 결심을 하시게 됐나요? 가족에게조차 존중받지 못한 사랑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니까요. 앵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씀 많은 분들께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평생 누군가의 엄마, 며느리, 급식 아줌마로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박영자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이름이 지워진 사람들에게 존엄을 돌려주고 싶어요. 카메라의 빨간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예전에는 그 빨간 불빛이 감시였지만 지금은 증언이었습니다. 그날 밤 9시 뉴스가 방송됐습니다. 서울 어딘가 고급 아파트 거실에서 미정이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제 얼굴이 나왔고 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가족에게조차 존중받지 못한 사랑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니까요. 미정의 손에서 리모컨이 떨어졌습니다. 화면 하단에 자막이 떴습니다. 박영자 씨, 어린이집 설립 위해 모금 운동 진행 중. 후원 계좌 국민은행. 미정은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녀가 공짜라고 불렀던 여자가 이제 세상을 향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영원이라고 계산했던 여자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후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나는 공짜가 아니다. 나는 존엄하다. 그리고 나처럼 지워진 모든 이들도 존엄하다. 뉴스 방송 이후 후원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10만 원, 5만 원, 때로는 1,000원까지. 작은 금액이었지만 계좌를 확인할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입금자 이름 옆에는 짧은 메시지가 달려 있었습니다. 응원합니다. 저희 어머니 생각나네요. 꼭 성공하세요. 한 달 만에 3천만 원이 모였고 2달째에는 6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기업 후원도 들어왔고 지역 교회에서도 손을 내밀었습니다. 정말 되는구나. 저는 매일 아침 후원 계좌를 확인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석 달 뒤 저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받았습니다. 구청에서 배달된 등기우편을 뜯는 손이 떨렸고 자격증을 꺼내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보육교사 2급 자격증, 박영자. 제 이름 석자가 또렷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선생님이구나. 거울 앞에 자격증을 들고 서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SNS에 올리지는 않았지만 휴대전화 배경화면으로 설정했습니다. 볼 때마다 힘이 났으니까요. 넉 달째 저는 작은 건물을 계약했습니다. 구도심의 낡은 2층 건물이었지만 채광이 좋았고 마당이 있었으며 무엇보다 저렴했습니다.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150만 원. 후원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원장님, 여기 개조하면 정말 좋겠는데요? 건축 상담을 해주러 온 자원봉사자가 말했습니다. 뉴스를 보고 연락해온 젊은 건축가였고 무료로 설계를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1층은 아이들 공간으로 하고 2층은 어르신들 쉼터로 꾸미면 어떨까요? 그리고 중간에 계단 대신 경사로를 만들어서 두 공간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게요.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벽을 허물고 바닥을 깔고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저도 작업복을 입고 함께 일했습니다. 페인트 냄새를 맡으며 벽을 칠하는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누군가는 치유받겠지. 여기서 누군가는 존엄을 되찾겠지. 6달째 어린이집 다시봄이 문을 열었습니다. 개원식 날 작은 마당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후원자들, 자원봉사자들, 구청 공무원, 그리고 지역 신문 기자들. 저는 준비한 인사말을 읽었습니다. 저는 박영자입니다. 이곳 다시봄은 이름이 지워진 사람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가족에게 버려진 어르신들,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 그리고 저처럼 다시 시작하고 싶은 모든 분들을 위한 곳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여기서는 누구도 공짜가 아닙니다. 누구도 도구가 아닙니다. 모두가 이름을 가진 존엄한 사람입니다. 박수가 더 커졌습니다. 첫 주에 5명의 아이가 등록했습니다. 4살 지민이, 3살 하은이, 5살 준호, 3살 서연이, 4살 민준이. 모두 워킹맘 가정이었고 어린이집비 부담 때문에 고민하던 부모들이었습니다. 그리고 3분의 어르신이 오셨습니다. 72살 김순자 할머니, 75살 이기철 할아버지, 70살 최정희 할머니. 모두 혼자 사시는 분들이었고 자식들과 연락이 끊긴 분들이었습니다. 원장님, 저희가 뭘 하면 되나요? 김순자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냥 계시면 됩니다. 아이들 놀아주시고 이야기해 주시고 함께 밥 드시면 돼요. 그게 다예요? 네, 그게 다예요. 어르신들이 여기 계시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에게는 큰 선물이에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쓸모가 있네요. 쓸모가 아니에요, 할머니. 존재 자체로 소중하신 거예요. 어느 날 오후 저는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함께 있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지민이가 김순자 할머니 무릎에 앉아 그림책을 보고 있었고 이기철 할아버지는 준호와 함께 레고를 쌓고 있었으며 최정희 할머니는 하은이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그래서 호랑이가 어떻게 됐어요? 호랑이는 착한 아이를 만나서 친구가 됐단다. 우와, 진짜? 그럼 진짜지.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거였구나. 사랑은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사랑은 존중이었고, 사랑은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었으며, 사랑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러 왔습니다. 한 엄마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원장님, 정말 감사해요. 지민이가 요즘 할머니, 할아버지 이야기만 해요. 아이가 행복해하니 저도 기쁩니다. 제 친구들한테도 소개해도 될까요? 다들 어린이집비 때문에 고민이 많거든요. 그럼요, 얼마든지요. 엄마가 돌아가고 저는 빈 교실을 정리했습니다.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 벽에 붙어 있었고 어르신들이 앉았던 소파에는 담요가 개켜져 있었으며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행복하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현수가 서 있었습니다. 현수야. 엄마. 아들은 더 수척해져 있었고 머리는 자라 있었으며 눈빛은 예전보다 맑아 보였습니다. 들어와도 될까요? 응. 현수가 들어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이들 그림, 작은 책상들, 어르신들의 사진이 붙어 있는 게시판. 엄마, 정말 해내셨네요. 그래. 뉴스 봤어요. 매일 인터넷 기사 검색하면서 엄마 소식 찾아봤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차를 끓여 현수 앞에 놓았습니다. 엄마, 저 미정이랑 이혼했어요. 그래. 회사도 관뒀고 지금은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지우 키우고 있어요. 지우는 잘 있니? 네, 잘 있어요. 어린이집 보내고 있고요. 현수가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지우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엄마, 제가 직접 키우니까 알겠더라고요.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엄마가 저희 새 키우시면서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정말 죄송해요, 엄마. 진심으로. 저는 지우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내가 진짜 나를 박영자로 볼 수 있을 때, 그때 다시 만나자. 현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네, 엄마. 그날 밤 저는 교실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고 골목길에는 가로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 멀리 어딘가에서는 누군가 저처럼 새로운 시작을 꿈꾸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